안녕하세요. 데일리머니입니다.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없는 건 확실한데 금리 인하 디데이는 생각보다 정말 찾아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리와 가장 민감한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리츠주죠. 리츠주들은 올 연초부터 기지개를 펴고 슬금슬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시기가 불확실해짐에도 리츠주는 별로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방향은 이제 시기의 문제이지 금리 인하 쪽으로 가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래도 아직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지 않았으니 오히려 앞으로 악재가 나올 때마다 매수하면 좋을 것 같은 섹터가 바로 이 리츠입니다. 올해 삼성 자산운용과 우리자산운용에서 3월과 4월에 리츠 ETF를 각각 출시해서요. 현재 국내 리츠주에 투자하는 리츠 ETF는 이제 모두 총 5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국내 상장 리츠로만 구성된 고배당 리츠 ETF 5개를 총 정리해봤습니다. 리츠주는 오피스 건물, 데이터 센터, 물류 창고, 인프라 리츠 등 부동산에 간접 투자해서 안정적인 배당 흐름과 매매 차익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저 같은 소액 투자자가 바라보는 리츠주의 장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유망 부동산 섹터를 감지해도 내 소액 자금으로 투자하기에는 불가능할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AI 산업의 확장으로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건 알고 있지만요. 사실 그 엄청난 가격대의 부지를 우리 개인이 사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대신 리츠주를 통해서 그 데이터 센터에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개인이 부동산 투자했을 때 리스크를 최소화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입지 분석에 웬만큼 노련하지 않고서야 특히 상업용 입지를 잘 고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아는 노른자 입지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고요. 결국 저평가되어 있는 숨은 진주를 찾아야 하는 건데 이건 정말 쉽지가 않죠. 공실률의 위험도 크고요. 그런데 이런 상장 리츠들은 자본과 입지 분석 능력 2개 다 되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했을 때의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리츠주의 3번째 장점은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할 경우에 비해서 세금이 정말 적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쪽 세금은 정말 세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양도 차익 등 절세를 위해서 정말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반면에 국내 리츠주나 리츠 ETF에 투자했을 때 세금은요, 일단 일반 계좌 통해서 투자했을 때도 리츠 섹터는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최대 투자 금액 5천만 원까지는요, 배당소득세 15.4% 대신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적용하면 얼마나 나는지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배당 수익률이 8%일 때 배당 소득세 15.4%를 부과하면 실질 수익률은 6.8%가 되지만요.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실질 수익률이 7.2%로 0.44%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에 들어가니까 일반 계좌에 대해서도 비과세입니다. 연금 계좌, 즉 IRP나 연금 저축 펀드에서는 국내 주식은 투자가 안 되지만요. 리츠주는 예외입니다. IRP는 리츠주와 리츠 ETF 모두 70%까지 투자가 가능하고요. 연금 저축 펀드의 경우는 맥쿼리 인프라주만 뺀 리츠주와 리츠 ETF 투자가 100%까지 가능합니다. ISA 계좌는 물론 다 가능하고요. 한 주만 사도 여러 리츠주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리츠 ETF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첫 번째 리츠 ETF는 바로 지난 19년 국내에서 가장 먼저 출시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입니다. 국내 유일한 인프라주인 맥쿼리 인프라의 16.48%, SK그룹의 기업과 주유소 등에 투자하는 SK리츠의 13.20%, 물류센터 리츠인 ESR 캔달 스퀘어 리츠의 11.56%, 해외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JR 글로벌 리츠, 롯데리츠, 신한 알파리츠 등 국내 상장 리츠주를 구성 종목으로 담고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 기준일은 매달 말일경이고 실제 분배일은 매달 2일이나 3일에 들어옵니다. 보시면 올해 2월 이후에 월 1% 정도의 분배금이 지급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월 고배당 ETF입니다. 주가 흐름 그래프를 보시면요. 밑에 회색 부분이 거래량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매수세도 강해지고 주가도 우상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비단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만이 아니고 리츠 섹터 자체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추천 ETF는요. 지난 3월 삼성자산운용이 출시한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입니다. 상장한 지 2달 만에 순자산 총액이 144억 원에서 328억 원으로 2배 이상 껑충 뛰었는데요. 이 ETF의 가장 큰 특징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맥쿼리 인프라주 비중이 25%로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연금저축펀드에서는 맥쿼리 인프라주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한데요. 이렇게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를 통해서 맥쿼리 인프라에 우회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부산 신항만 등 정부의 최소 수입 보장 혜택을 받으면서 꾸준히 인프라 자산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배당 원천을 보유한 주식입니다. 낮은 부채 비율과 신재생 에너지, 또 자산 편입 등 성장성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벨기에 브뤼셀과 미국 뉴욕에 오피스 자산을 보유한 JR 글로벌 리츠와 KB 스타리츠, 서울의 종로, 여의도, 강남 등 핵심 입지에 오피스 건물을 보유한 신한 알파리츠, SK리츠, 한화리츠, 롯데리츠, 삼성 FN리츠 등을 구성 종목으로 담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요 오피스 공실률이 2%대에서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공실 위험이 적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출시된 이후에 분배금 지급은 총 2번 이루어졌습니다. 매달 15일경이 지급 기준일이고 2, 3일 후에 실지급이 되었습니다. 분배율은 같은 기간 대비 앞서 소개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세 번째 ETF 역시 아주 최근이죠. 지난 4월 말에 출시된 우리 자산운용의 우리 한국부동산 탑3 플러스 ETF입니다. 국내 핵심 리츠 10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고요. 인프라, 오피스, 물류센터 이 세 섹터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ETF입니다. 우리 한국부동산 탑3 플러스 ETF는 ESR 캔달스퀘어 리츠, 맥쿼리 인프라, 신한 알파 리츠 이 상위 3개 종목에 각각 20%에서 모두 60% 비중으로 집중 투자에 수익률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한국 부동산 탑3 플러스 ETF 역시 매달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4월 30일에 상장되었기 때문에 아직 분배금 지급 자료는 없고요. 딥서치 한국 부동산 탑3 플러스 지수를 기초 지수로 하는데요. 이 지수는 AI를 활용해서 뉴스와 시장 트렌드를 분석해 구성 종목을 선정합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3월에 출시된 코덱스 한국부동산 리츠 인프라는 현재 JR 글로벌 리츠를 상위 구성 종목으로 배치했는데 근거로 투자 자산이 벨기에와 뉴욕에 있지만 국내 부동산 투자회사가 관리하는 중대형급 시가총액 규모인 것을 들었고요. 반면에 우리자산운용은 JR 글로벌 리츠가 편입한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에 올해 말에 1조 원 규모의 담보대출 만기가 도래하는데 리파이낸싱을 하게 되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성 종목에서 제외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ETF는 한화자산운용이 지난 2022년 출시한 아리랑 K리츠 FN입니다. 앞에 세 ETF와는 달리 아리랑 K리츠는 맥쿼리 인프라를 구성 종목에 넣지 않고 있는 ETF입니다. 구성 종목을 보시면요. 지난 2년 동안 리츠주 중에서도 가장 낙폭이 컸던 ESR 캔달 스퀘어 리츠의 비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아리랑 K리츠의 주가도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SK리츠, JR 글로벌 리츠 등이 상위 종목에 있습니다. 리츠 주가가 회복세에 있는 만큼 아리랑 K리츠도 꾸준히 우상향입니다. 원래는 1월, 4월, 7월, 11월 분기 배당이었는데 월 배당 ETF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져감에 따라서 배당 주기를 매달로 변경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월 분배금 평균은 40원인데요. 이럴 경우 연간 분배율은 7% 정도로 추산됩니다. 마지막 ETF는 히어로즈 리츠 이지스 액티브인데요. 키움 투자 자산운용이 지난 2022년에 출시한 리츠 ETF입니다. 수수료도 비교적 높은 편이고 아직까지 월 배당 트렌드를 따르고 있는 다른 리츠 ETF들과 달리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배금은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 영업일이 분배금 기준일인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배당 트렌드를 따르고 있는 다른 리츠 ETF들과는 달리 오늘 소개한 5개 ETF 중에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유일한 ETF입니다.
있습니다. 히어로즈 리츠 이지스 액티브의 구성 종목을 보시면요. 상당히 아리랑 K리츠와 유사합니다. 상위 세 종목과 비중을 살펴보면 물류센터에 투자하는 ESR 캔달 스퀘어 리츠가 18.54%, JR 글로벌 리츠가 12.67%, 신한 알파 리츠가 9.71%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소개한 5개 ETF들을 한꺼번에 비교해 볼까요? 자산 규모가 가장 큰 ETF는 제일 먼저 상장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로 자산 규모는 4,538억 원입니다. 다음은 맥쿼리 인프라에 25%나 집중 투자하고 있는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인데요.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로 지난 3월 출시되었지만 순 자산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가 아주 저렴한 총보수 0.09%를 내놓자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도 곧이어 0.08%라는 최저 총보수로 낮췄지만요. 표를 보시면요. 매매 중개 수수료를 포함한 실부담 비용은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ETF가 0.1008%로 제일 저렴합니다. 반면 히어로즈 리츠 이지스 액티브 ETF가 실부담 비용이 0.7271%로 가장 높습니다. 연초 대비 성과와 1년 성과를 보면요. 올해 출시된 2개를 제외한 3개를 비교해보면 히어로즈 리츠 이지스 액티브 ETF의 성과가 가장 좋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빨리 들어가도 좋았겠지만 아직도 좋을 여지가 충분한 국내 상장 리츠 ETF 5개를 비교 정리해봤습니다. 리츠 ETF는 리츠주 단일 종목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수수료가 든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ETF 하나에 10개 이상의 알찬 상장 리츠가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함께 타이밍상 매매 차익의 기쁨도 누리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재테크 성공을 위해서 유용한 정보도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데일리머니였습니다.